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만든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했던 이번 달의 빅 이벤트였죠. 잭슨홀 미팅이 끝이 났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등 추가적인 긴축을 예고는 했지만 우리가 예상을 했던 정도의 수치여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 좀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출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하락을 멈췄다고 보기에는 좀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힘든 8월을 보냈는데 월말에는 좀 웃을 수 있을까요? 한 줄 시황평 부탁드립니다. 네, 한 줄 평은 이제 잭슨홀 미팅 후 강한 주도 테마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테마주 위주, 특히 이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전에는 뭐 강한 뭐 전도체, 초전도체 쪽이라든지 맥신 관련주들 이런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는 좀 대형주 위주의 좀 안정적인 시장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테마주에 너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지만 그런 테마주들은 매매하시기도 힘들고, 매매하더라도 큰 비중을, 담기에도 좀 어려운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상승에 너무, 나는 수익이 너무 안 나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9월달 들어서 FOMC 회의 다시 또 열릴 텐데, 그렇게 시장에서 조정을 좀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시장이 조정을 좀 준다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되도록이면 지금은 좀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은 게 아무래도 크게 갈만한 좀 업종이나 테마주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남겨두신 다음에 이 다음에 올 강한 상승 테마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으로 이제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 박스권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저점, 850, 밑으로는 이제 850, 위로는 950, 이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오늘도 이제 음봉으로 좀 빠지긴 했는데, 지수 흐름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들 크게 빠지거나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쉬는 것도 답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고 거래 대금도 예전만치 않죠. 지금 8월달, 7월 말, 8월 초 요때에 비해서 거래 대금은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시즌도 거의 끝나갔고요.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테마가 나올지 좀 기다려야 할 때라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거나 2차전지 관련주들 쪽에서도 7월 말, 8월 초 이때 좀 변동성이 컸다가 지금 이제 변동성이 다시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매매하기는 좀 괜찮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차라리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고 성장성이 받쳐주는 2차전지가 아직 더 성장할 게 남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응급세 쪽은 더 갈 길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2차전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당장의 급등은 아니겠지만 좀 큰 흐름을 좀 보신다면은 계속 조정 시에 거래량이 없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테마가 당장 내일 갈지 이런 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나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공략을 해봐도 좋을 만한 테마나 업종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꾸준히 좀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고, 저도 지금은 이제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그래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은 갈 수 있다. 화장품 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종목들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박스권 하단 부근에 내려와 있지만 지금 일단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신 뒤에 다가올 상승장 속에서 대형주와 실적주들 위주로 한 수익을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섹터로서 어떤 섹터들이 강하게 상승을 보여줄지 궁금하신 분들 경우에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승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핫한 테마들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오염수 관련된 이슈들이 핫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시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 알아볼까요? 네, 일단 오염수 관련주가 있고 또 원전 관련주로도 같이 엮이는 종목이 있는데 오르비텍이 오늘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비텍은 이제 원전 관련주로도 엮이지만 원래는 이제 원전 해체 관련주 쪽으로도 엮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수가 좀 방류가 되면서 오염수에 대한 불안 심리, 원래는 이제 식품주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였다면은 오늘은 이제 원전 테마 쪽으로도 같이 좀 훈풍이 좀 불면서 오르비텍이 좀 강세를 같이 엮이는 부분이 있어서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피코그램도 마찬가지로 방사능 필터를 좀 생산하고 있어서 이제 피코그램도 같이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일단 원전 쪽 관련해서는 폴란드 쪽 원전 수주 가능성 때문에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이 오르비텍이나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방류 때문에 좀 엮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거래 대금이에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올라오는지, 특히 이제 원전수 관련주 오염수 관련해서는 오늘 오르비텍의 거래 대금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거의 950억. 이렇게 좀 들어왔고, 다른 종목 봤었을 때 에너토크라는 종목도 지금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거래 대금이 이제 80억 정도밖에 안 나요. 90억 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 되는데 평소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 거래 대금도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종목도 매매해 보려고 이제 호가창 보면은 굉장히 비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점에 물린다, 따라가다가 물려버리면은 정말 매수해야 될 때 물려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정작 가야 될 종목, 사야 될 종목을 또 못 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좀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낫다. 이런 종목도 보고 있으면 괜히 또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테마주 매매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매매를 하시더라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은 종목들, 이렇게 지금 오르비텍 대장주죠. 대장주인데다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더라도 한번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고 좀 물려도 빠져나갈 기회는 한 번 정도는 주기 때문에 차라리 매매하시더라도 이거 많이 올랐는데 이거 따라가도 되나라고 의심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대장주를 하는 게 좀 낫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것도 이제 자신이 없다. 나는 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대응도 안 되고 뭐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관망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 좀 드린 게, 지금 기회가 당장 안 온다고 해서 주식 매매에 접으실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또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빠른 시기 안에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보시고요.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식품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또 급등락이 좀 심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뭐 제도적인 면에서 뭐 이거는 계속 꾸준히 봐야 되지 않나, 뭐 원전수를 뭐 30년 동안 방류할 건데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길게 가는 테마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한 길어야 뭐 일주일 정도 수준이 되고, 그 안에서도 엄청 흔드는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차라리 그런 종목보다는 좀 실적되는,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또 뭐 차라리 이제 이런 뭐 반일 테마라든지 이런 쪽은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호텔 관련주 쪽이나 카지노 관련주 쪽, 실적이 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런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매매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해산물부터 이 육개, 소금까지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측정 제품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오르비텍도 24%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좀 갖고 계셔야지 이후에 차트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 방금 언급해 주셨던 반일 테마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반일 테마 했었을 때는 이제 모나미라는 기업이 이제 대표적이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구류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일본에서 이제 문구류를 좀 잘 만들다 보니까 뭐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은 일본 제품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 그래서 일본 제품을 쓰지 않았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볼펜 중에서 모나미라는 회사가 상장 회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많이 올랐었고, 뭐 신성통상, 우리가 의류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라는 제품이 일본 제품인데, 유니클로에 대한 예전에 불매 운동이 좀 일어났었죠.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이제 신성통상이 의류, 뭐 남성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성통상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의류 쪽이나 뭐 문구류 쪽이 좀 상승이 좀 나왔다면은, 오늘은 이제 쿠쿠홀딩스, 그리고 쿠쿠 홈시스 이런 종목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 밥솥 관련주예요. PM 풍력까지 밥솥 관련주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라기보다도 이제 중국이 이제 일본 가서 예전에 우리 뭐 7, 80년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뭐 코끼리 밥솥이라고 뭐 많이 쓰셨다는데, 저는 그 세대는 아니라서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밥솥을 많이 유명해서 일본에서 사갖고 온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 그 같은 내용이죠. 반사이익이 된 내용은. 그래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좀 저도 이런 테마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만 볼 수 있는 테마지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는 아니에요. 실제로 매출이 뭐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거래대금으로 봤었을 때 쿠쿠홀딩스가 지금 500억 정도 터졌고요. 쿠쿠 홈시스는 240억, PM 풍류는 한 70억 정도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거래대금 많이 나온 종목을 대장주로 좀 보고 매매는 하셔야 되긴 하는데, 갭도 많이 떴고, 그리고 이게 정말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었을 때는 2만 원 정도 라운드 피겨라든지 금일 저점 갭 두고 나서 한 19,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지지 구간으로 보고 홀딩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길게 보실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청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간혹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과열 진입, 광기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며칠 상승이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테마를 자꾸 매매하시다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 잘 매매를 못 하세요. 하루에 1, 2% 가는 거 매매 못 한다고 자주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내주시고, 이런 이유로 올라갔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시고, 혹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좋게 보고 있어서 나는 17,000원 이하에서 이미 좀 매수해서 좀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근하시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반일 테마 쪽도 지금 갈만한 주도 테마가 없으니까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는 거지, 뉴스를 통해서 엮어서 상승하는 거지, 정말 실제로 회사에 이익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생각해서 매매해 보신다면은 너무 그렇게 급하게 달려들 필요도 없고 매매할 필요도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좀 조심해 달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지금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주도 테마가 없는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흐름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또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럴 때는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구나,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그널은 반일 테마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매출과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 아닌 이상은 따라잡지 말자라는 점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개별 이슈로 한번 짚어볼 종목은 어떤 데일까요? 네, 오늘 좀 포스코 계열사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죠.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 좀 드렸는데, 포스코 DX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되면서, 일단 신고가 자리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좀 흐름은 좋죠. 뭐 거래 대금도 많이 터져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원래 이제 쌍봉 자리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이렇게 쌍봉 자리를 이미 뚫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45,000원 자리,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만 유지해 준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위에 이제 저항대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포스코 계열사들이 오늘 흐름이 좀 괜찮은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보 좀 확인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률은 뭐 크진 않아요. 뭐 저희가 이제 이슈 테마로 말씀드릴 정도로 뭐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긴 한데, 포스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좋고, 요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은 1위가 포스코 DX, 2위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3위가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포스코 계열사들이 대부분의 시장 대금을 많이 좀 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계열사가 철강 쪽, 예전에는 철강으로 좀 유명했지만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다시 탈바꿈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좀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에코프로도 지금 다시 한번 거래대금 좀 증가하는 모습. 물론 오늘 상승률은 크지 않아요. 지금 약간의 소폭의 하락 중인데 거래대금은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이런 종목들이 계속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쪽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컸었을 때, 제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말아라.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이렇게 변동성이 적고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물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 종목만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까요? 그냥 나온 김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거래량 이렇게 거래 대금 터졌을 때보다 거래 대금이 확 줄었을 때, 아직은 예전에 한 뭐 4월달, 5월달에 비해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 줄어든 건 아니지만 꾸준히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 선까지 내려왔으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거래 대금은 좀 줄고 있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좀 많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를 꼭 매매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를 많이 보지만 음극재 쪽은 아직 뭐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극재에 비해서 음극재 쪽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안 보였는데, 음극재 쪽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쪽 하반기에 다시 한번 메리트를 좀 느껴볼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왔었을 때 잡아볼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거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하게 노란톡방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추매 관점은 아니에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추매를 뭐 지금은 하실 타이밍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신규로 내 계좌에 아직 2차 전지가 없는데 한번 2차 전지를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격적인 조정 조금만 더 나와주면은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좀 있고, 음극재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계열사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주들 중에서 큰 상승을 보였던 대장주격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그동안 좀 쉬어갔던 흐름들이 다시 한번 시그널로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2차 전지 매매 전략과 함께 음극재 관련 종목들 향후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음극재 관련된 전략들 같이 한번 세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요즘
요즘에 또 시초가 공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서 노란톡방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했던 종목이 바로 금양이었는데요. 12만 9,200원에 저희가 공략을 했었고 지금 그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리뷰로 만나볼 거고요. 자, 그 23일에 공략했던 종목들이 VT와 솔로엠이었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신고가를 한번 찍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에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8월 22일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딥노이드가 AI 관련된 종목으로서 저희가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산업 AI부터 의료 AI 또 여러 가지 2차 전지까지 묶이는 그런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일에 25% 상승을 보였던 파워 있는 종목이었고요. 자, 8월 17일 공략주는 대원제약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역시나 전고점 넘겼거든요. 5가지 종목들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대원제약부터 좀 말씀 좀 드리면, 추세가 일단은 뭐 흐름이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좀 음봉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한 2, 3일 정도까지는 좀 지켜볼 만한데, 지금 21선 다리 부분까지 아래 꼬리가 좀 내려왔다가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글쎄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추세가 좀 꺾인 걸로 좀 보고 물론 뭐 재공략도 가능한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뭐 리뷰한 지도 지금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됐고 또 포트에 대한 또 저도 뭐 리밸런싱이 좀 필요할 때는 뭐 정리를 하긴 합니다. 추세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대원제약은 하루 정도만 더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항상 미국 시장을 보실 때 노보노디스크 주가를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좀 비만 치료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고 딥노이드도 일단 의료 AI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렸고 오늘 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의료 AI 관련주들이 좀 상승률이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고점 자리를 못 넣고 좀 윗골이 되고 내려오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저항대가 있다는 얘기인데 역시나 이제 의료 AI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도 있어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일단 기존에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신규로 이제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이제 주도 테마가 없는데 새롭게 주도 테마가 생겨난다면 기존에 올랐었던 테마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새롭게 올라오는 테마 쪽으로 자금이 몰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가 물론 좋은 종목이라도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딥노이드는 일단은 고점은 좀 못 넣긴 했는데 하루 정도 더 지켜보시고 정고점 자리에 못 넣고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청산 타이밍으로 보셨다가 뭐 나중에 한번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좀 노리셔도 되고 의료 AI 쪽은 뭐 신약 쪽이나 아니면 진단 쪽 계속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많아요. 오늘도 뭐 루닛이나 뷰노 이런 종목들도 다 호재 내용은 나왔는데 호재 내용 대비해서 상승이 좀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고도 보실 수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의료 AI 쪽은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 확보를 좀 필요하게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먼저 루닛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 그렇게 좀 유상증자 내용이 나왔을 때 일단 좀 지켜보셨다가 가격적인 면에서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엠은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이죠. 거래대금 터지지 않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마트에 보면 가격표 나와 있는 그 전자 태그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 이제 주력으로 상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인 면이나 아직 뭐 매도해야 될 타이밍은 아닌데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저항대 자리 직전에 저항대 자리만 유지만 해주면은 조금 보유하시다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급등 나오면 그때는 이제 청산 타이밍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VT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관광객 테마 중에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점에서 음봉이 좀 길게 나왔다는 점, 이게 좀 안 좋긴 한데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내일 정도 한번 반등 더 노려보시고 내일도 반등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역시나 또 현금화 하시는 것도 괜찮다. 눌림 이후에 다시 재반등할 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초가 공략적으로 드렸던 종목이 금양이에요. 금양은 일단은 하방에 대한 지지, 예전에 MSCI 편입 실패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뭐 하방에 대한 지지를 잘 받고 있고 또 SNL의 상장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시 한번 1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21선 자리 부근까지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오늘 아직 거래 대금은 많이 터지지 않았는데 금요일 날 일단 반등을 해서 올라왔고요. 오늘도 가격적인 면에서 뭐 13만 원 정도까지만 안착을 해줘도 좋긴 할 텐데 뭐 이렇게 오후장까지 봤었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정도 안에 다시 한번 14만 원 정도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초가 종목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초가가 안 나갈 수 있고 뭐 오후장에도 드릴 수 있어요. 뭐 시초가 매매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히려 또 종가의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조율을 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드립니다. 그래서 꼭 시초가를 못 잡으시는 분들은 시초가 이후에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후장에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단 시초가를 드리는 이유는 아침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시를 해드리는 것뿐이지 가격적인 면에서 꼭 빨리 잡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또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초가 매매부터 장중 매매, 또 종가 매매까지 시장 흐름에 맞는 매매법 또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 대비 전략과 함께 이번 달 마무리 전략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만든 포트폴리오들 구상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특징 시그널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는 역시나 두산 대형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3.5%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7월 31일에 29%가량 상승이 나왔었고 한 달가량의 조정 이후로 다시 한번 그 부근까지 가격이 올라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IPO 대여라고 불릴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 상장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서 오늘 강세를 보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르면 10월 달에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 전문가님의 어떤 분석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두산이 저도 이제 7월 달에 이제 저녁 방송에서도 추천을 좀 드렸었고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두산을 만약에 대행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는 봐야 된다. 그리고 상장 전쯤 맞춰가지고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점은 이제 본격적으로 IPO가 좀 진행이 되고 수요 요청이 되고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 상장하는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대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 당연히 두산이 될 거고요. 지분을 가장 많이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꽤나 힘든 구간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해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꾸준하게 바닥 체크가 됐었고요. 그리고 상승 시도를 굉장히 여러 번 했었고, 제가 이제 최초 추천드렸었던 가격 흐름은 여기 라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라인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잘 갔어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체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슈 너무나 좋단 말이에요.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려치기 시작하면서요. 고점 자체가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근데 최근의 고점 자체는 11만 8,900원짜리입니다. 이 자리 자체를 이번에 넘어가게 된다면 신고가 패턴으로의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바닥, 특히
2020년 코로나 때 바닥부터에서의 매물벽을 살펴보자면요. 12만 원 윗대부터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형주에서 기관과 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꽤나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12만 원 위부터는 2022년 고점 라인 해당하는 가격대, 2021년 고점 해당하는 가격대인 12만 원, 13만 원대부터 해서 14만 원대까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탄력을 받는다면, 이슈몰이가 된다면 그 다음 시세로는 15만 원대 이상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짧은 관점으로 보긴 좀 애매하지만 우선은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그 대장주로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홀딩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더 치고 가서 15만 원짜리 넘어가게 되면요. 가격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3만 원, 14만 원 정도 라인을 잡아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라인 위 라인 자체가 얼마냐면요. 13만 6천 원짜리입니다. 네, 얼추 잡아놨는데 없어요.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호가 자체가 거의 한 15년 호가 자체가 비어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한 5년치 차트만 봐도 대응되는데요. 10년치 보더라도요. 윗자락 라인 자체가 매물벽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시장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시장 안정될 거고 잭슨홀 미팅에서 너무 심하지 않은 매파적 발언만 아니라면은 시장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이죠. 새벽 같은 경우에도 시장 초반에 안 좋다가 정상적으로 플러스권에 끝이 났고요. 그렇죠? 국내 증시도 괜찮은 모습이고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는 뭐예요? 매파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는 비둘기적 발언을 상당히 쏟아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반기로 갈수록 사람들은 파월의 입을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련된 그런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 기자들도 전문가들도 파월을 보지 않는 겁니다. 파월은 이제 언제 사람들이 주목할까요? 네, 금리 인하한다는 순간. 자,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내년 1분기에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연말까지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우선 높다라고 하는데 각종 지표들을 체크하면서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산을 비롯해서 국내 대형주들 흐름이 이어갈 거라 지금부터 대형주 잘 보셔야 되고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이 이제는 슬슬 잭슨홀 전후로 해서 나오기 시작할 거다 하고 오늘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씩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 역시나 저는 이 종목 사실 바닥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신고가 패턴으로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고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홀딩을 조금 진득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불안감에 시장이 빠졌을 때도 김선현 전문가님께서 잭슨홀 미팅 지나면 시장 안정화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왔었고 오늘 바로 또 이렇게 양시장 모두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패턴으로서 두산 이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까지 홀딩하시는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슈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1357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시그널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해볼 종목은요. 바로 미래산업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저는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김선현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을 짚어보려면요. 오늘 5.7%가량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처음 다뤘던 게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현재는 이 무상증자가 반영이 된 가격이지만 3일가량은 오를 것이고 그 이후로 줄곧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날짜까지 맞춰주셨거든요. 일단은 그 비전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락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 정말 현실화가 되어 있는 건가 체크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 무상증자로 돈 버는 방법은 정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제 혹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다가 꼬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거 지금 1대5 무상증자 이후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완전 고점에서 제가 매도 의견 정확히 드렸고요. 언제 드렸냐면요.
21일 날 오전부터 말씀드렸고 22일 날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지없이 빠지는데 언제까지 빠질까요? 권리락 전날 가격까지 흐름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올 거예요. 왜요? 무상증자 신주로 받는 가격이 이 가격이니까. 그러면 4,796원 종가인데 이 근처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매수 대응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계속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따라오셨던 분들, 미래산업에서 만약에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21일 월요일 날, 요날 장대 양봉 마지막 나왔었던 날 정리를 싹 다 하셨어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늦더라도 22일 날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을 정리하셨어야 됩니다. 단 이것은 무상증자를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8월 16일까지 매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물량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제 기억엔 8월 31일인가요? 제가 지금 공시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봐볼게요. 자, 무상증자 물량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무상증자 공시사항에서 잠깐 내려가서 볼까요? 자, 신주 상장 예정일 자체가 9월 4일입니다. 그렇죠? 자, 9월 4일인데 제가 달력을 열어서 살펴봐 드리자면 9월 4일은 무슨 날이냐면 월요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언제요? 8월 30일이 맞네요. 권리 공매도 할 수 있는 날이 8월 31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8월 31일 날 갑자기 이게 또 개파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개파락 가격대 자체가 얼마? 요 라인 제가 두껍게 몇 번 더 그어드리죠. 요 라인까지 근처까지 4천 얼마인가요? 800원 부근에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그래서 무상증자 투자하신 분들 나머지 물량을 받으시는데 9월 1일로 공신 나와 있지만 증권사 전화하시고 MTS 하셔가지고 신청하셔가지고 8월 31일 날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빠르게 얼마? 4,895원, 6원 근처에서는 거의 본전치기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여기서 팔았던 가격 전략, 그렇죠? 제가 여기 이틀 동안, 죄송해요.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에서 얼마를 본 거죠? 한 주의 수량. 이게 총 6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한 주의 수량만큼에서의 수익은 2배가 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는 본전치기를 하면서 전체 계좌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본전치기만 나머지 새로 받는 신주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나오신다면 그럼 얼마 버는 건가요? 전체 이 한 종목으로 투자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한 15에서 20% 사이의 수익이 나시게 됩니다. 예, 아셨죠? 이게 바로 그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물량 쏟아져 나옵니다. 8월 31일입니다. 자, 이번 주 언젠가요?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확한 이 가격 지점까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개별 이슈뿐만 아니라 초전도체라든지 맥신, 또 뭐 2차 전지 이런 섹터들과 특징주들에 대한 흐름까지도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김선윤 전문가님의 안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입장 코드 걸려 있습니다. 1357 누르고 들어오셔야지만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징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탄탄한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킨 종목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거래일에 공략했던 종목인데 오늘 당장에 5%가량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익 실현 이후에 재공략했던 종목인데 오늘 강세로서 또 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도 오늘 4%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이 외에 또 좀 하반기의 실적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종목들 차례대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좀 시간 지나고 1, 2주 안으로 올라오기 시작할 거다 해서 슬슬 이제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나와줍니다. 자, 이제 조만간 종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할 건데 우선은 눈에 띄는 종목 몇 개만 좀 AS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의 관심 자체가 테마성 종목들 좋지만 현 상황에서는 다시 유커 관련 종목들로 포트들이 재편입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다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외인들과 기관들 당연히 다시 하반기 실적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이라 유커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강조드렸었던 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뭐 아모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모레 G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요. 완전 돌려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전형적으로 나와주면서요. LG생활건강도 바닥을 찾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포인트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약간은 지금 쉬고 있지만 여기 분명히 한번 급등 흐름 나올 겁니다. 역시나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커 관련주들은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대형주로서 제가 삼성 SDI, LG 이노텍,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넣어두긴 했는데요. 자, 아직은 큰 반등은 없어 보이지만 SDI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돌리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 때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장성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노텍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이슈가 좀 떴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어요. 하지만 하반기 때 과연 애플이 우리 엔비디아한테 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미래는 엔비디아다라는 말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원래 시장의 미국 증시의 대장주는 애플입니다. 그렇죠? 자, 애플 흐름 지켜보시면 되고 아이폰 15의 출하 이슈 맞춰가지고 또 한 번의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거.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반등은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매수했던 가격, 사인 드렸던 가격까지 왔는데 자, 근데 전 중요하게 봅니다. 삼성전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SK하이닉스, 자, 엔비디아의 최고 수혜주 자체가 SK하이닉스다라고 얘기 나오죠. 같이 곁들여 말씀 좀 드렸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박스권에서 갇혀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반기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최선호주 IT 쪽이란 말이에요. 성수기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삼성전자 안 죽을 겁니다. 자, 차트 보시면 긴 바닥 확인하고서 돌려 세우는 모습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자리는 놓치시면 안 돼요. 특히나 대형주에서 실적이 하반기 때 그래도 검증돼 있는 종목, 믿을 수 있는 종목이라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시장의 흐름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시장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닥 확인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잭슨홀 전후로 해서요. 약간의 과도기점 흐름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매파적 반응이 많아졌나요? 비둘기적 반응이 많아졌나요? 비둘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호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거론될 것이다 나왔는데 벌써 이미 말씀드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벌써 이제 이전보다 자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연말까지는 금리를 유지하고 내년엔 금리 1분기 때 금리 인하할 거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뭐가 있나요?
네, 파월은 지금 내년 미 대선까지 고민을 하고 표심을 잡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바이든 편에 서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무조건 일어나게 됩니다. 내년 최소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안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은 먼저 움직이게 되겠죠. 항상 선반영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뭔가요? 이 3분기와 4분기의 대응을 아주 잘해야겠죠. 삼성전자 당연히 같이 말아 올려질 겁니다. 꼭 홀딩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제가 딱 집어드렸는데 주가가 오늘 탕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현재 한 5.5%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 수익률은 이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밑에 나오시는 것보다. 자, 중요한 건 이 종목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제가 대형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W자 패턴, M자형 패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큰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고 조정 거치고 다시 반등 나오고, 그렇죠? 조정 거치고 다시 반등 나오는데 하단 라인이 세 번째 자리에 탁 튀어버립니다. 굉장히 이쁜 자리죠. 이런 포인트에서 종목이 되게 잘 가요. 근데 여기에 뭔가 항상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실적 들어가야 되는데 실적 문제 없죠. 그다음에 시장의 모멘텀 대형주니까 같이 봐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럼 주가는 얘는요,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기계 쪽, 로봇 쪽 이슈가 요즘에 또 갑자기 핫해졌기 때문에 더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상황을 보다가 종목들이 또 대거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정도.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짧게나마 나는 이 수익이 좋다 생각하시면 정리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좋은 흐름 이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12,000원 이상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우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한 이 빈집 공략 전략만이 유효하다는 점들 거시적인 흐름에서 그 이유까지 짚어주셨고요. 삼성전자가 하반기 기대감 속에 10만 전자 갈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놓치고 후회하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미리 선점하는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뜨면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종목 정리를 한다는 건 수익 실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또 대거 또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첫 공략주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공략주인데요. 이 종목을 한참 지켜봤어요. 제가 한 달 넘게 밀려라, 바닥 찍어라, 들어갈 때가 오겠다 싶어서 기다렸다가 이제 대응을 해볼까 하는 종목인데요. 현대로템입니다. 네. 현대로템인데요. 뭐 종목이야 사실 이 종목이야 뭐 딱히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고 뭐 탱크를 유럽의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납품을 좀 하고 있고 수주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신용등급 상향을 시켜줍니다. 자, 이런 큰 기업 입장에서 신용등급 상향해주는 이슈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자 납입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재무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지고요. 투자를 받기도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자금 융통이 더 확실히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 확대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점차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 제가 강조드리는 라인이에요. 대형주에서 이렇게 바닥 확인되면서 올려치는 종목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현대로템 보시면요. 이 진바닥 확인하고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이 올해 한 3월경에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요 바닥이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 바닥 자리에서 한 1, 2주 정도 횡보하다가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로템 같은 경우에는 횡보가 한 달새 지속됐던 적이 지난번 자리이기도 한데요. 근데 뭐 거의 다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시면은 재밌는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슈가 너무 좋잖아요. 실적도 그렇고 실적은 당연히 좋죠.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훨씬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는 과감한 베팅이 필요한 종목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고 제가
한 달 넘게 지켜봤었던 이 자리에서의 모습은 나쁘지 않다.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바닥 체크를 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기관들도 그렇고요. 외인들도 그렇고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약간의 수급적인 공백이 조금은 있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기관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외인들이 잡아 들어오는 게 조금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있긴 하지만 점차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이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파란색이 많다가.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현대로템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기간 지켜봤던 위치에서 현대로템 신용등급 상향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가격적인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오르비텍 알아봤습니다. 오염수 방사능 관련주로서 상한가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두산 알아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 속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현대로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